안녕하십니까. 시장 연구조사 방법론의 정삼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마케팅과 마켓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마케팅이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장이 변했다는 것은 사실은 산업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마케팅도 변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케팅이 변했다는 것은, 시장이 변했다는 것은 기업도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산업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오늘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산업을 나누는 데는 우리가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1세대부터 우리 현재 4세대까지 이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은 우리가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산업의 혁명이 일어난다. 그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단계별로 지금 있겠습니다만은 산업혁명이 인간이 수공업을 하다가 이제 기계가 나타난 거죠, 그죠? 물론 영국에서 방직 공장에서 시작했지만 그것보다 더 발전의 변화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1945년,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봤더니 이 전쟁이 세계 1차, 2차를 겪으면서 무궁하게 발전한 것이 있죠. 사실은. 그게 뭐예요? 철입니다. 철. 제철이 발명함으로써 물론 무기가 다 철의 성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탱크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또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있습니다만은 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에 의해서 되냐면 사실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또한 기계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증기는 뭐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습니까? 그렇죠. 석탄이죠. 이 석탄에 의해서 이 제1차 산업혁명은 50년대 전쟁이 끝난 뒤에 50년대, 60년대는 제철의 혁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기계화가 되면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던 거죠, 기업들이.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무조건 팔렸어요. 그래서 제품 중심의 산업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관리하는 데 집중을 뒀죠. 그죠? 인간이 힘들든 뭐 그런 것보다는 제품의 품질, 이제 QC라는 그죠? 품질 퀄리티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일어난 폐허나 건설 또는 건물 이런 것도 등등이 다 이 제철 혁명에 의해서 변화에 의해서 발전됐죠.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간 이제 안정적으로 제품이 발전되고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또 이루어진 것이 사실은 7, 80년대 경영에 대한 혁명이 일어났죠. 근데 경영의 혁명이라는 것은 관리를 말하는 거죠. 매니지먼트죠. 그것은 이제 제품을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오직하면 이 당시에 나왔단 말이 소비자는 왕이다 이런 말도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이 어두운 사실은 일을 못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기라는 에너지를 이제 개발함으로써 인간은 더 노동을 많이 하게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전기라는 것은 또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전기는 그죠? 전기는 예 맞습니다. 석유죠. 석유. 석탄과 석유죠. 석석이에요. 그죠? 석유가 라는 에너지를 개발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일어나서 밤에도 되고 모든 전자제품은 전기가 없이는 그죠? 작동이 안 될 정도로 개발하면서
경영의 혁명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전쟁 이후에 소비자들에 대한 관심도, 즉 고객이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 무엇에, 또 욕구가 뭐냐를 경영관리로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던 시대가 이제 199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왜 1995년이라고 기준을 뒀냐면 2세대에서 3세대 넘으면서 차별화가 된 것이 뭐냐면 뭘까요? 그렇죠.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이제 8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85년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그때 뉴욕 타임즈에서 매년 한 명을 지난해에 인물을 뽑았어요. 근데 85년도 1월 달에 타임즈에서 인물을 뽑은 것이 아니라 PC라는 컴퓨터를 1년 동안 영향을 끼친 인물을 뽑았죠. 그래서 저도 그 타임즈를 보고 앞으로 컴퓨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졸업할 즈음에서, 그래서 저도 그때 퍼스널 컴퓨터라는 것을 이제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을 했었죠. 그만큼 80년대 중반에 컴퓨터라는 것이 이제 PC, 컴퓨터 중에 그동안은 대형 컴퓨터지만 85년도 이후는 애플 컴퓨터라는 8비트짜리 컴퓨터가 나옴으로써 개인한테도 컴퓨터가 가져지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럼 85년이 그때 PC인데 왜 그러면 95년을 기점을 뒀느냐? 이 당시부터는 아날로그 시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95년도 이후에 디지털로 바뀐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이 인터넷이라는 게 그죠? 참 획기적인 통신 수단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윈도우 95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지금은 다 윈도우 세대지만 95년 전에는 도스라는, 도스가 OS인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이 D는 디스켓이에요. 디스켓을 활용한. 이 당시만 해도 하드디스크가 그렇게 PC에 맞는 것이 없었어요. 물론 대형 컴퓨터는 큰 드럼이나 릴테이프가 있었죠. 자료를 저장하는 장치로서. 그래서 이 95년대 윈도우가 나타나면서 획기적이었어요. 물론 칼라로도 변했지만 저장하는 방식이, 데이터 전송하는 방식이 도스 시절하고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윈도우 95가 나타나면서부터 이제 ICT 업계는, 즉 다시 말해서 지식정보라는 업계는, 산업은 급속도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이 등장한 산업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기업들이 많이 났죠. 사실 지마켓이라든지 또는 올레몬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또 이런 인터넷을 이용한 기반을 둔 회사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샤오미라든지 또 중국의 그죠? 이런 회사들도 이때 1990년 후반에 또는 2000년 초반에 많이 이제 생성이 됐죠.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 지메일도 마찬가지. 이 당시에 이제 지식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3세대에 와서는 디지털 혁명이라는 건 눈부시게 발전해서 이제 4세대를 이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 3세대에는 그래서 가치를 이제 추구합니다. 그 전에는 뭘 마케팅이 추구를 했냐,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내는 것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였다면, 지금 2010년 이후부터는 가치를, 밸류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이익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치라는 거는 길게 이익을 내자는 거죠. 그게 이제 가치예요. 가치평가. 그래서 이제 4차 이제 산업으로서는 2010년 이후, 2010년에
기점은 뭘까요? 그렇죠. 무선입니다. 디지털이면서도 무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개발한 와이파이가 있어요. 그죠? 이 와이파이는 무선으로 하는 것인데 그 중에 2010년에 들어온 것이 뭐냐요? 그렇죠.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조그만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이 네? 뭐가 들어오냐면 컴퓨터 화면이 그냥 그대로 들어옵니다. 축소돼서. 대단한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2010년 이후부터는 데스크탑이 사용하는 층이 점점점 줄고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대부분 모든 작동을 거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료를 주고받게 하죠. 그래서 이 무선이라 더군다나 무선뿐만 아니라 이제 와이브로라 그래가지고 그죠? 와이파이 플러스 이동성. 이게 초고속으로 달리는 즉 비행기 안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고속 전철에서도 자료가 끊어지지 않게 그죠? 고속도로에서도 자료가 끊어지지 않게 자료를 받고 전송할 수 있다는 기술이 대단한 혁명이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지면서 용량이 컴퓨터도 발전했지만 이거와 관련된 통신 수단도 많이 발전됐죠. 그러면서 생긴 것이 이제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니까 그걸 자동으로 컴퓨터가 분석을 하게끔 또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학습을 하게끔 하는 이제 기술이 발전됨으로써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자동화뿐만 아니라 지능, 정보가 지능화됨으로써 AI라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인텔리전스. 여기서 I가 인텔리전스예요. 그죠? 이런 지능이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는 모든 자료는 기능은 융복합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인간은 뭐예요? 이 통신에 의해서 구매가 집단으로 공동 구매를 해서 참여를 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로 인해서 나온 것이 뭐예요? 위키백과잖아요. 그죠? 백과사전을 하나 만들려면 전문 지식인이 100명 이상이 모여서 백과사전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위키백과 같은 거는 모든 소비자들이 참여를 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참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서로 검증하면서 만들어내는 산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산업들이 전쟁과 더불어서 이런 에너지와 더불어 또는 IT와 더불어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동기가 현재된 것이 지금 마지막 시그널에 있는 이 슬라이드가 뭐예요? 이게 애플2라는 8비트짜리 PC예요. 이때 이것이 등장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85년도에 PC라는 퍼스널 컴퓨터의 그의 인물이었죠. 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지금 있지만은 저도 이 8비트까지 이 드라이브라고 그래요. 이걸 5대 연결을 해가지고 인사관리라든지 회계관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도 판매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변하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3세대에서 4세대로는 눈부시게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제 어떤 기업에 가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가져야 되고요. 그렇다면 마케팅은 그러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코틀러 박사가 마켓 3.0이라는 저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전후가 1950년이라고 보면 전쟁이 45년이 끝났습니다. 50대, 60대 환경을 보면 이때부터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믹스의 개념을 둔 거죠. 믹스라는 건 4P 믹스예요. 또 플레이스, 또 프로모션, 또 프로덕트죠.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믹스를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고. 특히 또 프로덕트에는 수명이 있다. 제품에도 수명이 있다. 즉 그만큼 제품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니까 제품에 생명이 있으니까 좋은 시절에 많이 팔아야 되는 거고
또한 이 제품이 우수하다는 것을 소비자한테 각인을 시켜서 우리 기업에 대한 브랜드를, 이미지를 좋게 하면 재구매가 된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기업들은 대량 판매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세분화를 한다든지 이런 마케팅을 시도를 했고, 그래서 60년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 믹스에서 그 중에서도 4P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P가 있죠. 뭐냐면 프로세스라든지 피플이라든지 또 피지컬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것, 또는 피플은 사람이 아니고 구성원을 말해, 직원을 말해.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하는 데는 직원의 복리라든지 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런 확장된 4P 외에 확장된 P 기능이 이제 적용돼야만 된다는 것이고, 또 소비자들의 생활이 좋아짐으로써 생활의 패턴에 따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마케팅을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이고, 이제 70년에 들어와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기업이 소비자를 다 상대하기에는 기업이 너무 볼륨이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산을 시킵니다. 전문화적으로. 그래서 목표를, 타겟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포지션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산업에서는 1위를 해야 되겠다, 또는 이런 것들을 전략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략을 세워야만 올바른 생산과 관리를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던 것이고, 이때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경제 성장이 함으로써 사회적인 면을 서로 같이 공동으로 가야 된다는 개념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80년대에 들어와서 뭐가 생겼냐면 88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 전에 우리는 88 올림픽 전에만 해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런데 70년대에 뭐가 생기냐면요, 여기에 전기의 원천인 석유가 파동이 엄청나게 2번, 3번 정도 급등을 합니다. 2배 이상 가격이 올라요. 그럼으로써 80년대에는 이게 마케팅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원자재 때문에 글로벌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단위가 메가급 약 100만이니까 많은 양의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흐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때 이제부터 이제 PC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컴퓨터를 활용한, 즉 PC를 활용한 고객 관계 마케팅, CRM이라고 해요. 고객 커스터머 릴레이션 마케팅. 이 CRM을 관리를 함으로써 이제 고객들한테 적세에 맞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이제 관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을 관리하려면 내부적인 관리가 튼튼해야 돼. 소위 말해서 일당백이 돼야 돼. 과거에는 80년대 전에는 한 분야만 열심히 해도 되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모든 직원들은 이제 다 잘하게끔 유도를 시키죠. 그죠? 일당백이 되게, 그죠?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힘든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경쟁 시대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80년대를 넘어서서 이제 90년대 들어오면 인터넷이,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터넷 또는 마케팅 또는 이 비즈니스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여기 E는 일렉트로닉에서 전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자를 비롯한 마케팅들이 많이 발전을 시키면서 마케팅 개념이 확연하게 증폭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뭐예요? 여기까지 90년대까지는 자사가 제품에 대한 또는 소비자에 대한 개념, 또 마케팅한 개념을 이해를 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가치가 높아졌지만, 이제는 뭐냐면 경영만으로는 수익에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 남은 돈, 잉여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죠? 투자를 해서, 기업의 이익을 더 확대시키는, 창출시키는 것을 시도하기 시작한 것이 2000년에 들어와서 ROI라고 해서, 그죠? Return of Invest예요. 투자를, 우리가 이익을 가지고 다른 기업, 다른 국가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익을 더 창출하는 마케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2000년에 들어와서부터의 재무적인 주도라는 걸, 여러분의 재무가 뭐예요? 재무. 파이낸셜이죠. 물론 회계라는 어카운트도 들어가지만 회계보다는 재무는 결과치에 대한, 숫자에 대한, 경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2000년 전까지는 경영을 중시했어요. 매니지먼트. 그러나 2000년 들어와서 매니지먼트도 중요하지만 이코노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안 하시고 또는 창업을 안 하셔도 경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를 아셔야 돼요. 돈이 어떻게 흐르는 건지, 왜 저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저금을 해서 그걸 재투자를 할 건지를 알으셔야 돼요. 과거에는 남편이, 아빠가 직장에, 좋은 직장에 가서 평생 직장이라고 그랬죠. 지금 평생 직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개념을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개념, 재무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스타디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자산을 내에 대한 자산, 에코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할 건지 이런 것들 등등을 여러분들이 흐름을 알아서 마케팅을 해가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도 그 분야와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것이 중요한 마케팅에서의 변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2000년도에 들어와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케팅이 또 획기적인 것이 소셜미디어, SNS죠.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또는 마케팅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즉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케팅 기법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90년대, 2000년도에 발생한 ICT 기술, 즉 디지털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은 꼭 숙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도 잘 기업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UCC 같은 전자를 이용해서 또는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종합적인 예술로 자기 소개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판매가 됩니다. 내 지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케팅 배에 좀 잘 인식을 해서 이와 관련된 서적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수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서 스스로 같이, 혼자 하기 그러면 친구들하고 같이 동아리를 하나 관련 만들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말한 무선에 대한 마케팅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몇 가지만 보면, 과거의 전통적인 마케팅은 TV나 라디오, 신문을 통해서 또는 우편으로 통해서 마켓을 전달했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경로, 채널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마케팅으로 하지만 사실 여기도 세분화시키면 되게 다양하게 많죠. 그죠? 웹이라든지 앱이라든지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와, 그죠? 그건 앱이죠.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서 하는 건 웹이고, 그죠? WEB고. 그래서 이런 인터넷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로를 잘 알으시고, 그래서 광고 효과를 보면 과거의 전통 마케팅에서 했을 때는 광고 효과가 매우 높은 게 인터넷이에요. 여러분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뭘 구매할 적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죠. 사실은 물론 우편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그렇게 드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중으로 하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물론 신문도 잘 안 보고 라디오도 잘 안 듣지만, 그죠? 테레비 보고 산다?
그거는 인터넷이 발전한 나라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발전한 나라는 TV 광고보다는 물론 일부 TV에 의해서 광고 효과는 있죠. 그렇지만 구매 효과는 인터넷에 의해서 매우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고객들이 생각하는 선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를 인터넷에서는 차별적으로 비교해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고객한테는 장점이죠. 그러나 우편이나 전통적인 마케팅 방법에서는 차별화를 잘 발견을 못하죠. 그게 이제 단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마케팅이 추후에도 계속 마케팅에는 변화가 생길 거고 그쪽으로 발전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오프라인에서의 광고, 즉 전통적인 마케팅도 해야 되지만 인터넷 마케팅도 필수적으로 같이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돼요. 단지 퍼센트만 이제 구별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즉 이것도 하나의 광고에 관련된 믹스죠. 그래서 믹스를 잘해서 기업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산업이 발전하고 마케팅이 발전하면서도 그건 기업 내부에서 변화를 가져야 되죠. 기업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의 사장님들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 생각을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 좀 기업을 생각하면 주축이 되는 거는 나죠. 우리죠. 이게 이제 주축이 되는 나의 회사예요. 공급사예요. 그래서 공급사에는 또 세분화 시켜보면 크게는 우리 직원이 있는 거죠. 직원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조를 하죠. 제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다 제조하느냐 아니면 중요한 것만 할 거냐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거는 외부로 줄 거냐 이런 것들이죠. 과거에는 기업의 직원으로서 유통도 우리 회사가 했고 그죠? 또 힘들지 않은 것도 했고 예를 들어서 학교도 마찬가지. 지금 과거에 학교 직원이 또 경비를 쓰시는 분이나 또는 뭐 청소하신 이런 분들이 다 학교의 직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다 외주를 주죠. 그래서 중요한 제조사를 즉 코어 전략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제조라서 그 다음에 이제 판매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분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내부에는 이렇게 기업이 세분화시켜서 내부 마케팅을 해야 되면서 이 조직 내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서로 부서 간의 협력을 추구하고 그죠? 또 기업의 그 독특한 문화를 창조를 해서 갖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같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현대산업하고 LG하고는 문화가 좀 달라요. 근데 결과를 얻는 거는 똑같아요. 비슷하고. 그럼 목표를 설정해주면 접근하는 방식이 문화가 다른 거죠. 그런 것듯이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기업이 아니라도 중소기업에서 기업의 문화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정보실에다가 이제 그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자료를 수집해서 수집만 해놓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여러분의 전략과 맞게 잘 정리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게 나잖아요. 그죠? 나에 대해서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해요. 그죠? 4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지식을 잘 담아서 이제 그럼 구매자한테 이제 내 지식을 주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갈 곳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매자는 그럼 세 가지 집단이에요. 첫째, 개인 회사죠. 커스터머, 소비자. 두 번째가 큰 기업이에요. 비즈니스. 세 번째가 거버먼트, 정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물론 국가도 있고 지방 자치단체도 있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기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개인 회사도 굉장히 튼튼한 회사가 있고,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도 있다는 거 아시고, 또 판매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품을 사는 측면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소비자가 개인이 많이 구매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사실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통계학적으로 인터넷상에서 구매하는 퍼센트는 다릅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거래는 기업 대 기업,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B라고 하죠. 그죠? 같은 B니까. B로 가는 거래량이 사실은 95%예요. 커스터머가 3% 정도 구매를 하고요. 정부가 한 2% 정도. 이 정도를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테레비를 판다.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내 지인들한테 테레비를 팔아면 얼만큼 팔겠어요.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상대로, 기업을 상대로 판다 그래봐요. 자동차를 팔아도 기업에서 팔고, 그죠? 훨씬 판매량이 많죠. 전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판다 그랬을 때는 또 협회도 많이 팔려요. 협회, 그러니까 정부. 그러니까 이익단체가 아닌,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매 대상을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공급사와 구매자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미션,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진실되게 해야 돼요. 진실이 어긋나지 않으면 A란 기업의 나에 대한 브랜드는, 이미지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를 높인다는 것은 신뢰가 돼야 돼요. 그렇죠? 트러스트가 돼야 돼. 진실이 있어야 할 때만이 공급자는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내 물건을 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협력사예요. 이 협력사는 일단 내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재를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사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죠. 좋다니까 인간끼리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제대로, 원자재를 좋은 거를 납품을 하게끔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죠? 또한 우리 아까 제조를 다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코어 전략, 기술적인 요소만, 핵심적인 요소만 직접 제작을 하고 나머지는 외주를 통해서 혁신을 하는 것이죠. 또 유통 같은 것도 유통을 잘하는 전문적인 기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 회사한테는 더 이익일 수 있죠. 미국의 한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그래서 이런 제조사가 거의 없지요. 그래서 유통도 다 미국에는 우체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유통을 하는 거죠. 이렇듯 기업은, 공급자는 제품의 생산하는 데 주력을 둬야지 이런 판매나 또는 유통하는 데는 이런 협력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대신 뭘 관리를 해야 되냐면 가치인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공급자와 협력사가 서로의 가치나 목표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공급자는 협력사한테 꾸준히 협약에 의해서 자재 공급에 대한 체크, 또 외주에 대한 체크, 우리 기업에 대한 목표가 이런 것이니 원자재는 또는 외주는 이런 유통을 성실하게 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치를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 나라는 공급자 회사 사장님의 고민은 뭐냐면 주주총회를 해요. 그 뒤에 이 주주들한테 제시를 해야 돼. 뭘 제시를 해야 돼? 미래에 대한 제시를 꼭 해야 돼. 그래서 이 제시를 할 적에 비전이라는 목표가에 내년에는 또 내후 3년은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내가 대표로서 이끌어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주들한테 투자자들한테 또 채권자들한테 이런 거를 공약을 해서 지켜가야 되는 거죠. 이게 되게 대표로서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숨어있는 자가 있죠. 누굽니까? 경쟁사예요. 이 경쟁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나만 포지션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STP 전략에서 포지션이 어려운 거는 이 경쟁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경쟁사 있지만 이 신규자 같은 경우는 눈이 안 보여요. 그죠? 나보다 높은 경쟁자, 또 나보다 하위 경쟁자,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이거 눈에 보이니까 또 나름대로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뜻하지 않은 신규자가 생겨요. 그리고 이게 국내에만 있으란 법이 없죠. 어디에도 있어요. 그렇죠. 글로벌 세대니까 해외에도 있죠. 그래서 모든 이제 제품은 국제화가 돼야 돼요. 글로벌화가 돼야만이 성공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급사는 나는 이 공급사는 경쟁사보다는 디퍼런스예요. 항상 차별화를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좋은 회사를 간다는 것은 비교를 했을 때 나만의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A라는 식당, 학교 앞에 어느 식당에 간다. 그럼 왜 가겠어요? 뭔가 차별이 우수하니까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케팅이라는 건 왜 우리가 조사를 하잖아요. 연구를 하잖아요. 이것도 왜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변화, 경쟁하고 있는 것들을 이런 경쟁사와 소비자의 마음을 우리가 기업이 받아들여서 변화해 가는 것이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업도 변하듯이 결국 기업이 변한다는 것은 뭐예요? 구성원인 나도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다음은 오늘은 이제 학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학생들한테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셨죠? 여러분의 학번이나 이름, 전화번호, 메일을. 그럼 제가 포트폴리오를 양식을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세요. 물론 일부 작성되어 있는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나 해외에 대한 인턴십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또 졸업 자격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학칙에 인터넷 우리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고서는 어떻게 학점을 인정받는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성적증명서를 떼어봐서 성적별로 전공 필수는 몇 학점을 취득했는지 또 교양 필수는 몇 학점 취득했고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놔서 4년 동안 학사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면서 중간고사 전에 1차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서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제 시장 연구조사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지속적으로 해서 기말고사 전까지 또 한 번 더 제출을 받아서 이거를 기말고사의 레포트 점수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일로 안 보내주신 학생은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포트폴리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케팅, 즉 시장에 대한 변화, 산업에 대한 변화, 또 기업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내가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변화를 인지해야 되는지를 같이 학습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이 되는 수업일까 보고 굉장히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인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